네, 오늘 시그널픽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제가 예. 정치 시그널을 가족이다라고 표현했는데 뭐 괜찮으시죠? 그럼요. 저도 예.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네. 항상 떠올리면서 네. 되게 기도받고 제가 아. 마음의 위로가 되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예. 있었어요. 지금 뭐 박수와 하트와 최고 뭐 이런 거 날려주고 계셔서 댓글에서 예, 보고 싶었다 이런 반응들이십니다. 저분들 좀 직접 좀 뵙고 싶어요. 정말. 네. 어떤 저희가 분들일까? 한번 나중에 공개 방송 같은 거 해야 될까 봐요. 구자룡 변호사랑. 사실 모시면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근황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선거 이후에는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신 거고 뭐 며칠 전에 뭐 뉴스탑10 여기 나가셨지만 저희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시시콜콜 밖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성격이 아니고 네. SNS도 사실 선거 때 처음 개설했거든요. 예. 그 개인적인 얘기를 밖에 이렇게 알리는 편이 아니라서 네. 선거 이후에도 이제 뭐 성향이 어디 안 가잖아요. 예. 그래서 알리진 않았었는데 일이 좀 많았어요, 사실은. 선거 때 아버님이 좀 원래 편찮으셨는데 예. 선거 때도 사실 그래서 막 중환자실 입원하시고 네. 근데 또 이 바닥이 워낙에 또 지저분한 바닥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새 나가면 또 뭐 동정표 얻으려 그러냐 뭐 이런 비아냥조차도 싫어서 아무 괜히 데도 가족이 또 그런 식으로 될까 그렇죠. 봐. 예. 가족이 그런 식으로 언급되는 것도 싫어서 이제 언급은 안 했었는데 네. 선거 딱 끝난 그 다음 날 저는 사실 이제 중환자실 아버지 뵈러 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예. 이제 또 사건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또 그 다음 날은 또 바로 로펌 출근해서 아. 지금까지 완전히 또 만근하고 예. 변호사 업무로 다시 복귀하시고 바로. 그렇죠. 네. 또 이제 생활인으로서의 걱정도 많았던 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이 정치만 할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봐 네. 오히려 제가 변호사 한 14년 15년 정도 했는데 어디서 내가 뭐 이런 사건 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냥 이제 알아서 그냥 입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네.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사건 열심히 한다 아, 이런 얘기도 하고 사건하고 있다. 네, 뭐 생활인으로서의 고민들 예. 그런 걸로 굉장히 열심히는 살았는데 밖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알리고 싶지도 않고 네. 사실 선거 끝나고는 선거는 뭐 당선 아님 낙선이니까 각오는 했었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막 마음에 아프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수 분열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책임론 이런 거 막 불거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그 신념을 지키고자 하면서 주변의 뜻을 받았던 거 그걸 내가 얼만큼이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나 이거에 네. 대한 마음 아픈 거 뭐 자책 뭐 이런 거 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꽤 오랫동안 안 나오고 네. 뭐 그런 한 달 일들도 넘게 그쵸. 사실은 이제 피하셨는데. 선거 다음 날부터 섭외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이제 그것도 근데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좀 쉴게요 이러면서 이제 사실 방송을 안 하려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아프셨잖아요. 예. 이번 달에 돌아가셨어요. 예. 사실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또 그 방송국 관계자분들도 많이 또 조문도 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거기에 굉장히 또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 주에는 사실 제가 감사 인사를 돌려고 네. 방송에 나오는 그런 면도 있고 여기 정치 시그널도 제가 한 가족처럼 느끼는 게 노은지 앵커님도 그렇고 예. 이제 화면 뒤에 있는 지한결 작가님, 이유미 예. 작가님도 네. 이제 실명 등장했습니다. 우리 작가님들. 네. 직접 조문을 와주시고 예.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이, 제가 저희가 거기에 뭐, 네. 너무 위로를 많이 받고 진짜 오늘은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 마음에 왔다. 이제 채널 A의 미녀 삼총사라고 불리는 네. 세 분이 딱 오시니까 예. 제가 그 네. 순간에 마음의 위로가 정말 많이 됐고 네.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 있는데 나도 보답하면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뭔가 나도 열심히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정치 활동은 그럼 안 하시는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정치보다는 그냥 예전에 구자룡 변호사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선거운동 때 이미 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말이 뭐 바뀐 게 없거든요. 예. 찾아보면 유튜브에 다 있어요. 이제 네. 선거운동 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족하고 이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영입 제의를 한 6개월을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저도 고민이 많았고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네. 이제 고사의 뜻을 밝히다가 마지막에 선거가 너무 어렵고 인재 영입도 막 적극적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고 그 시절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도 들어오기 전에 제가 결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저는 이게 탄핵을 막고 대통령을 지키고 국정 운영이 잘 되게 하는 게 국가적인 네. 불행을 막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하고 약속을 할 때도
내가 이 신념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라라고 내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겁해 보이지 않겠나. 예. 그게 나 스스로에게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다. 이번 한 번은 나도 네. 상처가 될지언정 직접 한번 예. 주변 뜻을 받들어야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을 때 주변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죠. 사실 걱정도 많고 집에 우환도 있고 이런 네.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돼도 4년만 하고 안 되면 선거 끝난 며칠 만에 끝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예. 가족들이랑 네. 약속을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선거운동 기간에 방송에 나와서 이것도 얘기를 했어요. 가족하고 예.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선거가 딱 끝나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그 1.6% 차이니까 이게 다음번엔 되지 않겠냐라면서 막 이렇게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약속을 가족들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음. 이게 안 됐을 때 약속을 깨면 됐을 때는 더 깨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예. 이건 1.6% 차이가 아니라 16표 차이더라도 약속을 지켜야겠다. 네. 그럼 뭐 가족하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국민과의 약속은 무슨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죠. 저는 정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정말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럼 원칙대로 해야지. 가족부터 지키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네. 지키고 챙겨야 될 분들이 뭐 아내도 있지만 어머니가 굉장히 이번에 아버지도 챙기고 저도 챙기면서 힘들어하셨던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예. 제 도리를 안에서부터 챙겨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선거 때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거대한 흐름을 이루는 건 개개인 사람이고 제 개인사가 있고 그것이 개인에게 운명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정치적으로 그럴듯하게 얘기할 때 시대 정신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정신들이 모여서 국가의 어떤 흐름을 만드는구나. 내가 다시 또 내 개인으로 돌아와서 잘 챙기고 그리고 내 역할을 하나하나 내 자리에서 해 나갈 때 이렇게 다시 또 언론에서도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누군가와 공감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네. 나는 뭐 어떤 역할에서 뭐 큰일 나란 일 안에 뭐 여기서 막 어떻게 뭐 그것만 대단한 듯이 여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는 가치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제 어떤 자리에서건 내가 온전하게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그 총선 전에 하셨던 약속을 지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무래도 비대위원으로 발탁이 되셔서 함께 활동을 했다 보니까 좀 친한계로 분류가 됩니다. 좀 당연히. 네. 근데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서 러닝메이트 누구와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구자룡 변호사 이름이 잠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좀 같이 하시려나 아니면 지금도 전당대회에 있어서 좀 어떤 도움을 좀 주고 계신가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자연인이에요. 예.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났을 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약속을 했었고 네. 바로 이제 여기 끝이 정해진 책 같은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예. 유권자들께서 그거를 좀 더 길게 연장해 주실지 아니면 그 짧은 책으로 끝날지 나는 근데 이제 그 정해진 책은 페이지는 다 넘긴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거 끝나고 바로 말씀하셨을 때 위원장님께서 좀 아쉬워하셨죠. 안타까워하셨죠. 근데 그거는 본인에 대해서 관련돼서 얘기하셨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로 위원장님도 한 1년 이상은 공부 좀 하겠다라고 했던 시절에 저도 이제 본인도 쉬겠다 했었을 때. 그때 저도 이제 원래 약속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밝혔던 거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달 초에 이제 둘이 식사를 했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위원장님이 본인도 힘든 시절인데 오히려 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인생 선배기도 하고 예. 법조 선배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예. 저 뭐 사건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뭐 방송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네. 구 변호사가 보수를 위해서 나가서 얘기해 주는 게 그래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마음이 그게 안 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실 방송을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가서 내 욕이라도 해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전혀 그런 거 개의치 말고 네.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사실 네. 이제 그러고 며칠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에 대해서 뭐 돕고 말고 아니면 위원장님 저한테 권유하고 이런 상황이 그냥 붕 떠버리고 그냥 자연히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나버렸죠. 저는 네. 그래서 기존 약속 지키고 이러는 상황에서
캠프에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 또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또 정치인으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게 평생 하는 구조구나. 네. 여기에 시작해서 요거까지 하고 뭐 한 발은 더 내딛고 아유 미안해 뭐 가족들한테 또 이렇게 하는 예. 그 상황을 가족들에게 고통을 더 주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네. 뭐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신념 그거를 같이 나누고 있는 그 보수 지지층과 예. 함께 나누는 차원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가 출연 재개를 결심하신 배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보니까 이제 보수의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그걸로 좀 나서 주기를 바라는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는 저에 대한 조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할 때 왜 잘하는 거,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끊어버리려고 그러냐. 예. 왜 혼자 그냥 다 외면하는 식이 되고 이제 그냥 안으로 움츠러들려 그러느냐. 그게 저 개인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예. 누구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비판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편하게 하라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네. 얘기했듯이 예.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위로해 주셨던 노은지 앵커님, 예. 지한결 작가님, 이유미 이유미 작가님. 작가님이 예. 큰 역할을 하셨다. 네. 오히려 세 분이 더 큰 역할을 하셨다. 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오늘 싶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또 너무 이렇게 이름이 많이 공개가 되어가지고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었는데, 네, 좀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전당대회가 한창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꺼냈던 이 최상병 특검법이 아무래도 전당대회 기간 내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나오셨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듣고 보면 다 모든 내 후보의 입장이 똑같은 거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새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이 최상병 특검법 한동훈 후보가 꺼내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마가렛 대처가 그랬었어요. 예. 정치적 상상력이 없는 사람과는 정치를 논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항상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1차원적으로 민주당 원안이 이거는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법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상식의 영역이다. 예. 근데 거기서 끝나냐? 그러고 나서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그걸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막아낼 것이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공격, 그 여론 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 두수 세수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이 안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럴듯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근데 예. 그게 없어요. 그럼 이제 그냥 부결. 여기서 지금 멈춰 있잖아요. 다른 후보들은. 네. 근데 그래서 부결이 확실하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안철수 의원이나 몇몇 분들은 다시 상정되면 찬성하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예. 분들이 이미 계시는데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정치는 원래 자기 말에 묶여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면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분들도 곤란해지셨을 지점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안을 제시하심으로써 정치적으로 숨쉴 공간이 열렸거든요. 예. 지금은 확실한 부결의 논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대안이라면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민주당 원안에 대해서는 발을 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여지를 주면서 지금 이렇게 부결을 확실하게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부결을 시켰을 때 또 거부권했어? 라는 여론 형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 진실규명을 위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국정 운영을 발목 잡고 정권 붕괴용으로 추진하는 거네라는 여론이 지금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지금 그 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못 받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론 형성에 대해서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도가 드러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공이 가능해졌죠. 지금은 네. 1차원적인 대응만으로 공세만 당했거든요. 예. 만약에 여기서 거부권 행사가 제2결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큰 위기에 처하게 돼요. 네. 근데 그냥 우리 당내에서 표단속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는 거 가지고 지금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말 왜 뒤집어요라는 공격을 방치하는 셈이 되잖아요. 네. 그 의원들도 챙기고 예. 부결도 확실하고 부결을 확실하게 챙기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명분도 쌓는 것이죠. 네. 만약에 민주당 원안을 받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으면 저라도 반대했을 거예요. 그건 예. 말이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민주당 원안을 받겠다 그러면 여기 반윤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도 그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네. 아니잖아요. 네. 원안에 대해서 확실한 반대가 지금 형성이 됐어요. 예.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겠다라고 하면 이거 실수했네. 너무 쉽게 준 거 아니야? 라는 여론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네. 민주당이 지금 못 받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안 두 개는 사실 다 부결된 셈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됐지만 프레임 전환은 됐잖아요. 예. 정치적 상상력을 여기까지 발휘해야죠. 음. 다른 의원님들도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스무스하게 풀어내면서 프레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프레임 전환 얘기와 그리고 그 찬성, 공개적으로 찬성 얘기했던 분들의 숨쉴 공간을 만들어줬다. 이게 좀 와닿는 해석인 것 같아요. 지금 전당대회 조금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여드렸는데 한번 구재룡 변호사와도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게 후보들이 출마 선언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된 여론조사라서 저희가 갖고 와봤는데 뭐 전체 국민들 상대로 한 것에서도 32.2%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당 지지층으로만 또 국한을 하면 63%로 오히려 더 압도적인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사파전이 되면서 구도가 좀 바뀌었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 여론조사 수치만 보면은 역시 좀 어대안인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과를. 물론 이제 여론이라는 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일주일 정도면은 천지창조하고도 며칠 쉴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예.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마저도 견뎌내는 후보가 끝까지 남는 후보가 그게 강자잖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되거나 그 사람을 꺾을 더 강한 후보로 자리매김하는 분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보수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분이 되는 것이 보수를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 선을 넘지 않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더 네. 흥행이 되고 예. 그 지금 강한 사람이 네. 그 보수에서 자리매김하는 거 이게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공격들이 오가는 거는 지양해야 되고 선거를 정말 축제로 만들어야만 예. 보수가 지금 다시 사랑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해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뭐 자화자찬을 하고 민주당에서 결사옹호를 하지만 그래서 5년 만에 교체당한 정권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그렇죠. 예.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으면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을 놓고 비윤, 반윤 이렇게 프레임 잡는 거는 사실 당내에서는 그렇게 공정하지는 않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탄핵을 막겠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도 하잖아요. 네. 누구보다 보수 후보죠. 보수 잠룡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는 정부에서도 wait and see를 하겠다. 네.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예. 말을 그대로 신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친윤, 반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는 건 부당하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3대1 구도가 만들어졌고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견제를 계속 하잖아요. 예. 한동훈이 있고 반한 후보가 있으니까 한동훈과 반한 후보의 대결로만 놓고 보는 게 더 적합하지 않겠나. 그게 괜히 뭐 대통령 끌어들일 게 아니고 윤심 경쟁 하자는 게 아니니까. 뭐 그냥 나경원 후보들 후보나 간에. 이런 분들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예.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얘기하신 네. 분도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본인의 네임밸류와 경치력 가지고 경쟁하시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마저도 깊은 애정과 신뢰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정부 성공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했으니까 후보들 입장은 그 정도 선에서 다 비슷하게 똑같게 생각할 수 있겠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는 좀 마무리해보고 국회 상황으로도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에 그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했고 민주당은 상임위 독식을 한 채로 이제 상임위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벌어진 일인데 입법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을 상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벌퇴장을 준 모습? 잠깐 나가 계세요.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 모습을 두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구재룡 변호사는 이 모습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너무 참담했죠. 예. 보기가 정말 부끄럽고 저런 거 막고 싶어서 네. 제가 출마한 거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막아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더 마음이 아팠고 좀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 국회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지 어떤 것이 잘했고 잘못했고에 대해서 판가름이 날 텐데 네. 아 저런 것들마저도 모두 다 옳다는 식으로 선거의 결과를 곡해를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것의 코어에 있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게 네. 저거에 대해서도 정청래 의원이 어디 나와가지고 그랬더라고요. 뭐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뜨거웠다. 예. 그러니까 뭐 뭐 누가 속 시원하다 이런 댓글 반응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쵸, 기사를 이제 보면. 그런 거에 포획이 된 정치인은 그것만 보고 좋아요나 이런 거 네. 눌리는 숫자 보시고 막 혼자 흐뭇하셨을 수 있고 네. 그런 강성 지지층은 또 이제 시간 들여가지고 짤도 만들어 주잖아요. 예. 정청래 경로 뭐 샤우팅 뭐 이런 막 좋아요 네. 서로 눌러주고 예. 뭐 이제 아마 본인이 의원회관에서 이제 혼자 유튜브 보시면서 막 혼자 흐뭇하셨을 수는 있는데 네. 다수의 국민들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거를 외면하신 게 되는 거죠. 강성 지지층이라는 거는 극단적인 거를 더 좋아하기 마련인데 네. 다수의 국민들 여론은 저거 보기 불편했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학교 폭력 같았다라는 말에 저도 동의를 했거든요. 예. 어디에서도 증인을 놓고 그렇게는 안 해요.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는 안 해요. 네. 요새 경찰 검찰에서도 고성 안 질러요. 예. 법원에서 재판할 때 증인 놓고도 진실 끌어내고 추궁하고 자료 제시해서 반박하고 이렇게 굉장히 스마트하게 진행되거든요. 네. 저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말이 끌어내질 것 같으면 저도 그냥 막 계속 소리 지르면서 재판하겠죠. 판사님도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재판 잘한다는 얘기 듣겠죠. 예. 아니잖아요. 네. 상식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근데 저걸 가지고 혼자 흐뭇해 하시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지금 모르시거나 아예 관심이 없시구나. 저게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고쳐지지 않겠구나라는 좀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소리 지르고 좀 윽박 지르고 하는 모습이 마치 잘 진행하는 걸로 비춰질까봐 그것도 좀 우려가 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임을 위해서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지금 전 대표 상태인데 4개 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좀 처리하는 것도 급해 보이는데 일단 연임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좀 방탄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나 이제 큰 당원들의 민심 때문에 본인도 하기 싫지만 하는 거다 뭐 이런 논리던데. 뭐 아닐 수가 있나요? 예. 네. 이거 근데 예. 아니 제가 무슨 예언자나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다른 분들도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 나오고 당대표 했을 때도 대선 패배했는데 바로 나오는 거는 방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네. 그러면 방탄은 하루도 비면 안 되기 때문에 쭉 할 거다라고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랬네요. 그렇죠. 그래서 출마도 할까 이랬는데 뭐 재보선 있으니까 또 나갔고 뭐 그랬네요. 그렇죠. 네. 저는 로또 번호는 맞출 수 없지만 이런 건 맞출 수 있었거든요. 예. 그 우리가 근데 뭐 예언자는 아니잖아요. 네. 딱 맞잖아요. 이건 예. 그냥 상식선에서 흘러가는 거를 참 여러 가지로 포장만 하시는데 그게 네. 와닿진 않는다. 왜냐하면 뭐 웃어 넘겼었던 말을 이제는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네. 선거에 이겼는데 그 이후에 웃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뭐가 있나요? 예.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 판결 불리하게 났고 네. 그 직후에 하나 더 기소되셨죠. 네.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 웃어 그러네요. 넘길 수 없는 상황은 그거밖에 예. 없는데 당 상황은 뭐 거대 야당돼서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대선에 꿈이 있는 분은 모양새상으로도 한번 빠져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숨고르기 한번 하고 네. 다시 등장하시는 게 나을 거다라고는 다들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는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그대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당 대표로서 예. 방탄이 흩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진영이 자기를 위해 가지고 방탄이 그대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장에 대해서도 당대표라는 지위가 방탄에 굉장히 쏠쏠하게 작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 유창훈 판사마저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소명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므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네. 이렇게 썼는데 사실 그런 기각결정문 저는 처음 봤어요. 어떤 예. 지위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그럼 뭐 이제 고위직들은 다 기각해줘야 되게요. 그러게요. 예.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 영장은 재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네. 로또 영장이란 말 들어보셨죠? 로또 영장. 어떤 혐의가- 판사에게 내가 심사를 받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로또 영장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점도 많이 지적됐는데 혐의가 소명되고 이러저러해도 그냥 뭐 증거인멸 없다 그러면은 네. 촘촘하게 논증 안 해도 그냥 기각이 돼요. 예. 근데 판결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 영장은 이제 3명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예요. 근데 그때 당대표 지위에 의해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당대표 지위 놓을 수 없다라는 걸 체감을 하셨겠죠. 예. 여러모로 놓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직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직 그만두고 나서 전 대표 신분인데 글을 하나 올렸는데 SNS에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증거가 없으니 인민재판 이런 짤막한 한 줄 글을 올렸어요. 지금 이제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까? 아니죠. 증인 무더기 신청했다고 인민재판은 아닐 텐데. 예. 저거는 말이 안 돼요. 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자면 증거는 인증, 서증, 물증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증거예요. 네. 근데 마치 그건 증거가 아닌 듯이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예. 검찰이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불러서 묻고 답해요. 그래서 그걸 조서로 만들어요. 네. 그 조서가 법정으로 증거로 들어가요. 그랬을 때 피고인 쪽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 증거 동의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조서에 작성할 때 묻고 답한 사람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예. 증인 신문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본인들이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서야 검찰이 불러요. 근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형식상 되지만 그건 피고인 쪽에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만약에 그렇게 증인을 부르기 싫으면 본인들이 증거 동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 싹 빼고 네. 증인이 많으니까 인민재판이다. 이거는 이제 그냥 여론 형성해서 이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거는 좀 뭐가 부당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건데 본인들이 부동의를 했으니까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예. 본인들이 그것도 동의했으면 안 나와도 되는 증인들이네요. 그렇죠. 예. 검찰은 조서를 만들므로써 본인들이 입증하고 싶은 것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해서 증인 신문을 하게 하는 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 증인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절차 법정에서 갖고 싶습니다. 예.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묻고 싶은 거 본인들이 불러놓고 지금 많이 불렀다. 인민재판이다. 뭐 이런 논리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아닌데 네. 법적으로도 아닌데 이거는 정말 느낌을 주고 싶으신 거구나. 이걸 더더욱이나 느끼는 게 옛날 같았으면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 가지고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막 성토대회가 열렸을 텐데 네. 판결문 내용 가지고는 전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요새.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언급하면 할수록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논리적으로 내용 가지고는 얘기 안 하고 조작 수사, 검찰 탄핵, 심지어 판사 탄핵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딱 이렇게 선동적인 문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깊게 들어가는 게 이제 본인들도 어렵구나라는 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또 명쾌한 해설까지 부탁드렸는데 오늘 잘 해주신 것 같고 구재랑 변호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